자, 예를 들면 요 아이나비 화면이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지금 경로 자체가 하나의 그릇처럼 경로 안에 있으면 저런 말 안 쓰겠죠. 경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지어는 이 경로도 지금 하나의 그릇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어요, 벗어났어요, 이런 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 대상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위아래도 마찬가지고 앞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뒤 도식도 앞뒤 이제 지향성이라고 그렇죠. 앞뒤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시면 어디가 앞쪽이에요? 딱 이렇게 뭐 다르시죠? 어떻게 앞쪽인지 아시는데 왜 거기가 앞쪽일까를 설명하시려고 보면 좀 이렇게 뭐 하시죠? 예를 들면 이 설명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쪽이 앞쪽입니다. 정상적인 운동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쪽을 앞쪽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자, 움직이는 쪽을, 우리 앞쪽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쪽을 앞쪽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그렇게 사상이 된 겁니다. 자동차에. 원래 자동차가 앞뒤를 달고 나온 게 아니고 운동하는 걸 보고, 예를 들면 시계는 어디가 앞이에요? 시계는 운동 안 하죠? 시계 앞뒤를 정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쪽으로 앞쪽이, 그 개념을 안 써요. 그러면 시계 앞쪽은 뭘로 정했을까? 운동하는 걸 갖고 정한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얼굴 쪽을 앞쪽이라고 그럽니다. 시계 표면 쪽을 앞쪽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쪽을 앞쪽이라고 우리가 개념하는 것처럼 시계도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사상을 하죠. 앞뒤 그 지향성을. 이런 방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패턴들을 수없이 많은 것을 이렇게 사상을 하고 해서 아주 복잡한 이해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출발점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상 도식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아프리카든 프랑스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거의 똑같은 방식의 영상 도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그 공공성 부분은 기본 색채입니다. 이 벌린과 K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98개국 언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본 색깔을 문명권에서 보통 11개 색깔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 어떤 나라 언어에 색깔이 2개밖에 없어요. 뭐일 것 같아요? 흰색하고 검정입니다. 어떤 나라 언어는 봤더니 색깔이 3가지밖에 없어. 그럼 뭐일 것 같아요? 흰색하고 검정, 빨강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4개가 있다 그러면 검정, 흰색, 빨강, 거기에 노랑 아니면 파랑 아니면 녹색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11개를 만약에 무작위로 조합을 했으면 2048개의 조합이 나와야 할 텐데, 저런 조합이 실제 관찰해 보면은 22개 패턴밖에 없습니다. 이 색깔을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그 패턴이라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렇다면 거꾸로 수렴해 가면 갈수록 무슨 색이 기본 색일까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 스타팅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의 색들이 더 기본 색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게, 우리 삼원색 하면은 지금 검정, 흰색은 기본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빨강, 노랑, 파랑이 삼원색이죠? 기본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원색 이론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 문화권에서도 저런 색들을 기본색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고 이렇게 돼 있지, 무작위로 11개 중에 색깔 2개만 뽑아서 우리는 쓰기로 합시다,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이런 데이터에 익숙하고 그러는데, 우연히 그 서울대 미술과 교수님을 지내신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저한테 오방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말입니다. 노원생은 어느 차라고 하니까 그거 잘 알 것 같은데, 오방색이 뭡니까? 이거 색깔 5가지입니다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황, 웅이지요. 이 5개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인데,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은 서양에서 지금 삼원색, 세계 삼원색이 알려져서 일원화된 것은 뭐 상당히 현대에 거의 근접해서나 명확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오방색이란 건 어디에 나타나냐면 강서대묘에 6세기 때부터 이미 오방색이 실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왕릉에. 그렇다면 그 시대에 어째서 색깔 5개 뽑았을까요?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이 삼원색 이론 없고 아무 이론 없어도 이 5개의 색깔이 너무나 기본 색깔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 오방색에 관해서는 명사형도 되고 서술어형도 되고 언어적으로 변이도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흰색은 희다, 노란색은 노랗다, 빨간색은 빨갛다가 돼요. 근데 보라색은 뭐예요? 보라타. 안 되죠? 회색은 어때요? 회색타. 안 되죠? 이 기본색에 대해서는 희다, 검다,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이런 언어적인 변이도 되고 그러는데 나머지 색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양만 생각은 노선생 언어 철학이 있으니까 이게 뭔 현상이에요? 제가 당연히 그건 인지적 우선성 문제죠. 지금 이 공통성 부분에서 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의 우선성을 갖는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오방색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아무튼 그 이런 특이성이 있는데 언어에도 있고 색상도 있는데 이론화를 못 시키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나는 그분 말씀대로 이게 지금 기본 색채인 겁니다. 아까 지금 방금 보셨던 기본 색채어들이 지금 이 분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상당한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실험하고도 연관되냐면 미술 이론 아무것도 모르고 색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 분에게도 자세히 봐봐라. 빨강색 5개 줄 테니까 어떤 것이 원색이야? 조금 오래 쳐다보면 거의 다 식별합니다. 원색이란 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원빨강. 요겁니다. 마젠타라고 하는 거. 또는 청록이라는 거. 이게 지금 저 파랑, 빨강, 노랑이죠. 원래 이름은 이렇죠. 삼원색에. 그러면 그 색을 이론이 없는 사람도 이게 순색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보면. 그렇다면 자 우리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뭐 다르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인지 부분에서 상당한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거기가 우리의 지금 공통성이라고 말입니다.